네, 최근 삼성전자가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공부를 좀 해봤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이유는 모건 스탠리와 맥커리 증권에서 좀 리포트들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Prepare for a Peak, 피크를 준비해라 라는 보고서도 냈고, 윈터 룸스, 겨울이 다가온다. 그리고 맥커리 증권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삼성이 디램 1위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또 리포트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말하는 사이클의 정점을 가리키는 시그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기울기. 이제 성장률 그래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나오자라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로는 KPX. 25년에 뭐 전부 다 피크를 찍을 것이다. 사상 최고치는 지금은 아니지만 25년도에 찍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는 24년 2분기부터 다시 재고가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는 어닝 조정. 최근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하향되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막 절반씩 깎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또 리포트가 또 들어맞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요. 이제 범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또 디램 가격이 내려가는 거.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리포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리포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We Don't Think So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반박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말. 이제 내년 공급량은 188억 기가바이트로 수요량인 193 기가바이트에 미치지 못하고 초대형 클라우드 서버 케이펙스 규모는 YOY로 전년 대비 60%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라고 했고 HBM 단수가 높아질수록 수율 문제로 공급량 상승이 어렵다라는 점도 찝어줬습니다. 최근 HBM 8단에 3 8단에서 12단까지 올라가면서 또 수율 문제로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공급 과잉이 안 될 수 있다. 이러한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램 시장은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구형인 DDR4와 신형인 DDR5 이 두 개가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구형 칩인 DDR4는 중국 IT 업체 중심으로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 둔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형 칩인 DDR5는 서버 부문의 수요를 고려하면 점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은 이제 HBM 때문에 디램 생산 라인을 늘리기 어렵다. 이제 디램 공장도 HBM으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디램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적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가 있었죠. 최근은 아니지만. 네 번째로는 중국산 디램에 대한 우려. 기술력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DDR5를 못 만들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중국이 삼성을 따라오려면 멀었다라는 논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EUV 장비 반입이 어려워서 중국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볼 건데 중국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삼성의 HBM이랑 막 이런 걸 재고를 많이 쌓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면 삼성전자는 좀 안 좋다.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짚어볼 것은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논쟁 좀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범용 디램 성장률 둔화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CXMT 등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 파운드리까지도 좀 안 좋은데 분사 이슈도 있는데 한번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BM 공급 과잉인데
먼저 좋은 점으로는 마이크론의 HBM 수요가 재확인됐습니다. 9월 26일 날이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CEO가 발언했습니다. HBM은 25년 물량까지 완판됐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되게 잘 안 나올 거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말을 했었는데 이 우려와 달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논리 중 하나가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아직 HBM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제 HBM은 강하나 경기 둔화나 디램 수요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주가는 메모리 다운 사이클 진입 상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HBM은 아직 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디램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하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송명섭 연구원님 자료를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논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표 같은 경우는 HBM 수요량 추정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PX 최대 생산량을 엔비디아부터 해서 전체 기업들 그리고 H100부터 전체 반도체 KPX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930만 개 생산을 할 수 있고 수요량 같은 경우는 개당 16GB 그리고 가속기당 개수가 6개.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총 용량 9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총 용량에서 총 생산량을 곱하면 실수요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수요량이 이제 주문하는 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생산하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0만 개가 8억 8천만 기가바이트 정도 수요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전년 대비 한 3배 이상 3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HBM이 아주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생산량이 1,500만 개 정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실수요치는 20억 기가바이트 정도 나오고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구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내년에도 나쁘지 않게 성장할 거다. 100% 이상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20억 기가바이트가 실수요죠. 하지만 25년도 생산 계획이 36억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급 과잉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또한 16.6억 기가바이트였습니다. 생산 계획이. 하지만 8억 8천만 기가바이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모두 약간 생산 계획이 과잉이 좀 될 수 있다. 공급 과잉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빅테크들의 좀 주문이 줄어들거나 엔비디아가 살짝만 흔들려도 확실히 HBM도 타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수요량 대비 올해 좀 잘 나갔던 거는 중국이 삼성, HBM 뭐 이런 것들을 쟁여놓게 하면서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실수요와 가수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번에 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이 가수요를 계산을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가수요가 좀 매우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디램
D램도 현재 좀 공급 과잉이다라는 뭐 이야기인데 한번 논리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KPX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리고 레거시 D램 캐파 증설도 감안하면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KPX가 좀 130% 늘어난다. 16%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제 3사 모두 KPX를 증가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낸드 신규 생산 설비 증설은 여전히 제한적이나 D램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다. 그러니까 D램에 대한 생산 설비 증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CXMT, 이거 중국 기업인데 중국 D램 기업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스웨이슈어라는 중국 기업도 라인 건설 중이고, YMTC 등 이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D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KPX도 신규 D램 설비 확장을 했고 174단 공정 전환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에서 약간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D램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의 장기 호황 전망에 중요한 논거였던 레거시 D램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송명섭 연구원님의 논리였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골드만삭스의 논리가 깨집니다. 중국에 아무리 그래도 생산 차질이 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골드만삭스에 있었는데 어,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생산을 크게 늘리고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까지 다 같이 이제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좀 더 마음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냐를 한번 봤습니다. 어, 최근에 중국 유출 반도체 기술이 전부 D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다 유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삼성이 4조 투입해서 개발한 공정 기술 유출했고요. 중국 청두 가오전 2나노 기반 D램 개발, 그리고 중국 격차 줄이려 시니어 인재 영입. 그러니까 중국 격차 줄이려고 삼성전자의 시니어 인재들 다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협력업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전문가의 고액연봉 러브콜을 보내고 중국 대표 기업 CXMT가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삼성전자 출신 무단 유출됐고 높아진 기술력의 HBM 개발도 나섰습니다. HBM 경쟁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D램 기술 중국 유출 주요 사례인데요. 2016년에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 2인 중국 CXMT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유출했고요. 지금 CXMT가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다 유출했습니다. 2018년도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와 부사장 B씨 등 D램 성능 향상시키는 HKMG 기술 등을 유출했습니다. 여기는 부사장까지 갔네요, 하이닉스는. 2020년도 9월에는 전 삼성전자 임원 세모 씨 등 2인이 중국에서 청두가오전을 설립하고 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 700여 개를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까 골드만삭스가 기술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임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넘어가서 기술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빨리 배워서 좀 경쟁자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가장 큰 경쟁자인 CXMT 창신 메모리의 매서운 추격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17에서 19 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 6세대 LPDDR5, DDR5를 벌써 개발했습니다. 수율은 좋진 않겠지만 DDR5가 아까 중국은 못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던 기술인데 벌써 개발을 했습니다. 그 24년도에는 HBM까지 HBM까지 들어와서 인력 수급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 반도체 시장에. HBM까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삼성도 현재 잘 못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HBM2, HBM 뭐 3까지는 좀 낮은 단계까지는 중국이 또 파이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타격이 좀 크겠죠? 하이닉스는 좀 최신 단계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HBM3, 2를 중국이 지금 엄청 쟁여놓고 있다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쟁여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퍼도 월 16만 장 생산해서 20만 장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제 반도체 시장에 좀 큰 핵이 떨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이 중국의 이 걸기가. 또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더 빨리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디램인데요. 범용 디램 매출이 2023년부터 25년까지 쭉 올라왔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YOY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성장률이 꺾이는 거 트렌드 포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D램 단가인데요. D램 가격이 확실히 중국이랑 이렇게 오면서 수요가 낮아지면서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그게 많지만 D램까지도 올라가면 이득입니다. 그래도 HBM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D램까지 좋아지면은 하이닉스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3사 HBM 개발 로드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8단 3분기 안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실적 발표할 때 발표를 하려나요? 지금 찌라시로는 이제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진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8단과 12단 동시에 지금 퀄 테스트랑 진행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에 이미 8단을 냈고 최근에 또 12단까지도 최초로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은 속도로 하이닉스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열등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12단은 24년 하반기, 그래서 올해 4분기쯤에 낼 것 같고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마이크론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 이슈가 현재 있습니다. 어, 증권가 예상대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좋지 못한 실적을 기록하면 이 파운드리 위기설이 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속조 조절을 하는 듯 보인 최근의 행보들은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라기보단 결국 파운드리 사업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시점으로 가는 사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파운드리 최강자인 TSMC가 엄청 강력하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 1위 62.3%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 계속 그대로인 11.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8%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사실상 추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
등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고객사들이 잇따라서 TSMC와의 협력을 공표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좀 좋은 고객사들이 없다. 이런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또 HBM 많이 사놓기 때문에 실적은 중국의 HBM 재고 쌓기로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분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과 파운드리, D램 이 세 개 모두가 좀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삼성에게는 현재 되게 악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삼성은 악재가 겹치고 겹친 상태입니다. 과거 제가 블랙 먼데이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했을 때처럼 정말 삼성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거의 블랙 먼데이급입니다. 근데 또 뭐 호재가 나온다면 또 악재가 너무 겹쳤기 때문에 또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반면에 하이닉스는 HBM을 여전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HBM 가격과 수요도 나쁘지 않은 상황. 내년에도 HBM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둔화, 그리고 빅테크들의 주문 감소나 수요 둔화 등이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는 삼성보다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부장주 투자를 한다면 HBM 관련주로 하면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현재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2024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1% 정도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지지선을 밟았긴 했는데 반등하고 61선 때려왔고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뚫어 올린다면은 63,000원 선까지도 이걸 뚫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번에 결과가 좀 안 좋고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진다면 요 밑선까지도 좀 다시 5만 원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올라와 주는 것을 어,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삼성전자는 호재 호재가 나올 만한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뭐가 있으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까지는 좀 지지를 깨고 내려갔으나 다시 또 지지 라인 위에 올라선 모습이므로 하이닉스는 뭐 크게 엄청 나쁜 모습은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